오늘은 은어낚시에서 중요한 꼬리바늘 만들기와 또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10호 은어 바늘, 지금 나이론이나 합사, 가는 합사줄, 보통 나이론 줄이나 카본 줄은 2호에서 3호 사이에 쓰는데 지금은 10호 바늘을 묶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호 줄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묶기 위한 가는 합사나 실, 접착을 하기 위한 본드는 바로 순간 접착이 되는 강력한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조금 늦게 굳어지는 것보다 바로 굳어지는 접착제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먼저 종이나 본드를 조금 흘려 놓습니다. 그런 다음 바늘 2개를 이렇게 가지런히 잡으시고 요 끝부분을, 바늘 끝부분을 이렇게 끝부분을 본드를 이렇게 묻혀서 조금 기다리시면은 바늘 2개가 우선 이렇게 2개를 본드를 붙여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카본이나 나이론 줄을 적당하게 끊어서 나이론 3호줄, 그 다음 완성이 되고 나서 줄이 빠지지 않게 고리 바늘과 그게 고기가 물었을 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매듭을, 아주 간단한 매듭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 절대 빠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 바늘 2개와 바늘 1개, 이것을 이렇게 엇갈리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 묶어놓은 나이론 줄도 이렇게 같이 잡습니다. 잡고 그 다음 실을 적당하게 풀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잡은 다음 일단은 허리에서부터 위로 가볍게 감아 올립니다. 이렇게 가볍게 감아 올린 다음 끝쪽에 와서 여기서부터 아주 정밀하게 감아서 허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바늘 3개의 끝이 딱 일치가 되게 딱 만들어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어느 정도 감기고 나면 감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을 돌려서 이렇게 잡고 그대로 감아줍니다. 안 되면 감기가 좀 힘들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계속 감아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밑으로 감아주시고 어느 정도 감았다 싶으면은 바늘 3개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벌려 주셔야 됩니다. 바늘 3개를 이렇게 벌려 주신 다음에 적당하게 삼각형을 만들고 꼭 정밀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묶어주면서 감습니다. 그 다음 요 나이론 줄도 당겨서 아까 매듭해 준 부분이 딱 끝에 걸리게끔 해서 이렇게 감아주면은 절대로 나이론 줄이 풀려나가거나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매듭을 해줘서 나중에 본드로 마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됐으면은 이렇게 골무를 젓지어서 이렇게 끼워서 홀매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 상태에서는 바늘이 움직이는데 일단 실을 끊어내고 그 다음 바늘이 3개의 각도를 조정합니다. 보통 120도 정도 되게. 여기에 무슨 기구를 볼펜을 잘라서 기구를 만들어도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눈대중으로 각도를 뭐 거의 이렇게 만들면은 뭐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눈대중으로 봐서 각도를 적당하게 잡아주고 그냥 이렇게 저는 만들어서 씁니다. 꼭 120도씩 정확하게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낚시라는 것은 즐기는 것이니까 이런 상태로 되면 1차로 됐습니다. 그 다음 일단 촬영 때문에 하나만 해가지고 그런 다음 여기에 본드를 칠할 때 이 본드가 강력한 급속하게 접착이 되는 그런 본드를 사용해서 충분히 본드를 묻혀줍니다. 좀 흠뻑 빠지지 않게 실까지 밑에 부분까지 충분히 돌려서 본드칠을 조금 가하다 싶을 정도로 해줘야만이 스며들어서 안에 암 부분까지 다 접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을 할 때 흔들리고 비틀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고 은어가 체질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바늘을 실제 사용할 때는 역침에 걸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제 지금 은어 꼬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 꼬리 바늘의 이 길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은어의 크기에 따라서 길이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한 그 기술적인 부분 아주 미세한 것 같지만은 걸림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은어는 바늘도 작게 쓰지만은 이 은어 꼬리부터 역침을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은어 꼬리부터 바늘까지의 거리 보통 뭐 3cm 정도 거리를 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고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은어가 개체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리를 더 많이 두셔야 흑채임질이나 걸림이 빠지거나 그런 게 없이 걸림이 잘 되고 또 실수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은어 꼬리에서 바늘까지 거의 4cm 아니면 더 이상 길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은 일단은 옆에 오는 은어가 바늘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은의 움직임에 의해서 바로 걸려줘야만이 은어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바늘을 길게 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면은 역침에서 기준을 한다면은 저희 거의 10cm 정도, 10cm 정도 거리를 두고 역침의 매 꼬리 바늘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꼬리에서 비교를 하면은 한 4cm 이상 그렇게 뒤에 나와 있어서 시어너가 꼬리를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걸림이 수월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고기가 크면 클수록 바늘도 당연히 커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꼬리 바늘의 길이도 좀 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늘이라는 것은 세 가지 날카로워야 합니다. 이게 새 바늘을 사도 제품의 하자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하는 손톱에 이렇게 긁으면은 바늘이 밀리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밀리면은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바늘의 크기는 은어가 잡히는 은어가 커지면 따라서 바늘도 커줘야 됩니다. 초반에는 작은 은어가 많기 때문에 7.5호, 8호
까지도 충분히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 이후 중반으로 넘어가면 큰 언어가 많기 때문에 거의 경호가 한 10%를 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체계를 했을 때 역침에서 바늘 끝까지 거리, 어느 꼬리에서 바늘 끝까지 거리를 적정하게 잘 맞추어 주어야 허챔질이나 아니면 빠지는 그런 게 작아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어를 걸었을 때 어의 머리 쪽에 걸리면은 줄이 짧다. 쉽게 말해서 꼬리 바늘이 어느 꼬리에서 너무 짧게 와 있다는 것이고, 꼬리 쪽으로 언어가 걸리면은 바늘이 너무 길다. 결국 우리가 시언어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언어를 잡을 때 등 쪽으로 걸려야만이 언어도 오래 살고 또 우리가 시언어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될 수 있으면 등 쪽으로 걸리느냐 아니냐를 잘 판단해서 꼬리 바늘의 길이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낚시를 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주셔야 되고, 바늘 크기와 꼬리 바늘에서 아니면 시은의 꼬리에서 나와 있는 꼬리 바늘의 길이, 여유 길이를 항시 염두에 두고 낚시를 하시면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